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랜다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일본이 재 묻은 조선을 나무라는 경우야 많습니다만, 똥 묻은 일본을 모른 척하면서 재 살짝 묻은 조선을 똥 묻었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조선을 비하해서 우리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뿌리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레거시 미디어의 사설을 통해서 뭔가 거짓을 전파하면 보수 유튜버들이 이걸 확산하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야, 내가 먼저 계몽되었다, 너희들 이런 거 잘 모르고 있었지라고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사실인 양 당당하게 전파하는데, 그게 자학사관이고 자기 비판적 역사관에 빠져서 우리 역사를 비난하는 그런 행위들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뉴라이트나 조선을 무조건적으로 역사를 잘 모르면서도 까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잠재적 매국노들이다. 이 땅을 사랑하고 우리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 역사를 사랑하고 혹여나 이 땅이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 같은 그런 치욕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잠재적 매국노를 우리가 쳐 죽여버릴 수 없으니 계몽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그러나 화가 난다. 그들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오늘은 그 분노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일단 자국민을 노예로 부린 유일한 국가가 조선이냐,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일단 노예란 단어 이거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유일한 국가?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조선의 노비 제도를 옹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노비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치하층민과 조선의 치하층민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거짓말들이 횡행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물론 자국민을 노비로 삼는 것도 잘못됐지만 타국민을 노비로 삼는 건 역시 정말 잘못된 거죠. 일단 이 문장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들이 횡행한다. 조선은 자국민 노예로 만든 막장 국가인데 일본에 지배당한 게 잘 된 거 솔직히 맞지 않은 자국민 노비로 만드는 국가인데 쓰레기지. 이건 잠재적 매국노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선이 유일무이한 쓰레기 국가인 게 자국민을 노비로 쓴 경우는 진짜 사례가 없는지 찾아봤어요. 일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일본은 자국민을 노비로 부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더 많이 노비로 부렸을까? 일본이 더 많이 노비로 부렸을까? 이제 깜짝 놀랄 텐데 어떡해? 자, 우리가 노비로, 우리 조선인들이 노비라는 신분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지금 옹호하려는 거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자국민 노예로 쓴 건 이제 김치라고 표현해. 와, 진짜 입에 쌍욕 나오려고 해. 자국민 노예 만드는 한국 고인돌 인신공화국 이거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요. 어디서 대학 교수까지 했다는 양반이 조선이 얼마나 개랄할 시대였냐며 인본주의를 내세우면서도 화날려. 자국의 백성의 절반이 노비로 만들었다는 근거는 어디 있으며, 이제 나중에 노비 수치까지 다 이야기할게요. 백성의 절반 가까이를 영구 세습 노예로, 이런 제도는 세계적으로 없는 기이한 형태임. 와, 나 진짜 미쳐버리겠.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니 이러질 않았다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또 있네. 조선이 자국민만 노예로 삼은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조선이 얼마나 병신 나라냐면 망하고도 폐학자라는 게 조선이면 일본의 나라 다 뺏기고 정복정전도 아니고 자국민 노비만 늘렸던 역사가 뭔 자랑. 이런 식으로 자국민을 노비도 아니고 노예로 부린 유일한 국가가 조선이다. 그럼 저는 일단 노예란 단어가 잘못됐으니까 노예와 노비, 농노의 차이점을 살짝 설명할 거고, 그 다음 유일한 국가가 조선이 아님을, 오히려 조선은 나중에 조선의 노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장 자체가 거짓말임을 저는 이제 증명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노예, 노비, 농노 정도는 구분을 합시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런 해석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결과적으로 피지배층 중에 유럽의 농노라든지 조선의 노비, 일본의 개인 등등을 범노예적 표현으로 할 수 있자. 엄연히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노예와 노비와 농노는 단어 자체가, 신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서양 예를 들어볼게요. 이집트 노예, 요즘 피라미드 날랐던 이집트 노예들이 실은 그게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 노예가 있죠. 노예 그럼 보통 정복 전쟁에서 피정복지 주민들을 잡아서 전쟁 노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비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예 하면 막 떠오르는 영화 배너에서 막 이렇게 노예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노예죠. 역시 스파르타쿠스, 검투사 이런 노예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예들 진짜 결혼 거의 못해.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비교해 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의 노비가 결혼할 수 있고 조선의 노비가 거주 전에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조선의 노비 중에 설거 노비는 주인집에 예속돼서 사는 노비이기 때문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노비가 외거 노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다 설명하겠지만 일반적인 거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노예 재산 축적 못하죠. 거주 이전 자유가 없죠. 신분은 당연히 세습되죠. 그런데 솔직히 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이 세습이 되냐 하는 것도 실제로 문장으로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세습된다라고 보면 되고 당연히 개인 노예니까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농노라는 개념이 생겨나요. 농노는 여러분들 중세 유럽 영주, 쉽게 얘기하면 제후, 기사, 봉건제도하에서 이 영주 땅에서 살면서 이런 집에서 살아야만 해요. 그리고 영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그러나 이들을 농노라고 봤을 때 이 농노들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고 영주에게 세금을 내요. 뭐 결혼을 해도 세금 냅니다. 결혼세라고 이야기하고 통행을 해도 세금을 내야 돼요. 통행세라고 이야기하고 대신 영주와 기사들은 이들을 보호해줘요. 근데 이 농노는 거의 조선의 노비적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농노들이 이렇게 농사 짓고 있을 때 영주에 어찌 보면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에게 이렇게 농사 짓는데 감시당하기도 하고 저는요 조선의 노비들이 농사 짓거나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양반들이 감시하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일단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세 유럽의 농노는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축적도 가능하고요. 대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신분은 당연히 세습됩니다. 아버지가 농노면 자식도 농노야. 결과론적으로 영주, 제후가 농노를 보호해준다는 전제하에 그들을 예속합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으니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노비는 각국마다 노비가 있었지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조선 노비로 가볼게요. 조선 노비들 결혼 가능합니다. 재산 축적 가능합니다. 조선 노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외거 노비들, 주인집 밖에서 자기 집을 짓고 살았던 노비들은요 거주 전에 자유가 완벽하게 있습니다. 신분은 세습되긴 해요. 그러나 국가 보호를 유일하게 받는 게 노비입니다. 그래서 노예와 노비와 농노, 그래서 특히 조선의 노비를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진짜 무식한 그냥 무식을 아예 그냥 자랑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도적으로 조선의 노비를 노예라고 하는 들은 쉽게 말해서 조선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진짜 흉악스러운 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은 노예 국가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준 게 일본인 것처럼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연결시켜서 역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우리 한국인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려는 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누군가 그랬어요. 저에게 욕을 좀 자제하시라고 최근에. 그러나 저는요 조선을 노예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뉴라이트 지식인들 보면 훨씬 더 심한 욕을 해주고 싶어요. 사람 새끼들 아니에요. 그것들은요 진짜 이 땅에서 자, 그러면 진짜 자국민을 노예로 부리는 유일한 국가가 조선이었냐? 일단 여러분들 중국 노비 보고 갑시다. 중국은 자국민을 노비로 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중국 뭐 정설의 국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뭐 은이 우리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를 거쳐서 진나라 시황제가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그 다음 한나라, 전한 200년, 후한 200년, 중간에 왕망의 신이라는 나라가 잠시 있었지만 이 400년이 어찌 보면 중국의 최초의 중앙집권 국가고, 중국인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한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문자를 한문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뿌리가 바로 한나라였으니까 그 한나라 자국민 노비가 있었잖아요. 노비를 전문적으로 파는 시장인 노시가 있어서 이렇게 노비 매매를 진행했다라고 하고, 또한 한나 노비 대부분은 파산한 농민, 한나 시대 농민이야. 같은 중국인이야.
그래서 각종 중노동에 종사했고 주인의 사적 재산으로서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 있었다. 아, 중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나라 시대에 같은 한나라 사람, 중국인 한족이 이렇게 노비로 부려지기도 했구나라는 게 이렇게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노비 관련 이제 거짓말들. 이 송나라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나라가 무너지고 위초고 삼국시대, 그 다음 이제 사마염이 다시 진나라 세웠으나 5호 16국, 진나라가 남쪽으로 내려가요. 이전에 진나라 서진 이후 동진 그래가지고 하여간 5호 16국을 포함해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그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게 수나라, 그 다음 당나라, 당나라 이후의 분열기에 5대 19 분열기를 통일한 게 송나라. 그럼 완전히 한족의 나라죠. 근데요, 이 송나라 때부터 노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송나라 지배층 4대부들이 토지, 대토지 소유를 해나가면서 그들은 지주가 되고 소장농, 전호, 지주와 전호 관계가 자리 잡으면서 지주 전호제 사회가 확립되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송나라 경제가 상당히 발전하면서 상공업자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노비 세상은 송나라 때 끝났다라고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영훈 씨 뉴라이트 대가 반일 종족주의 저자, 조선의 노비 인구 비율은 같은 문화권인 중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았다. 거짓말! 무슨 근거로? 아니 도대체 경제학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경제를 이야기해.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피식할 만한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중국은 이미 10세기 송나라 때 천민을 철폐했다. 조선 인구 40%가 노비라는데 한때 가장 정점 찍었을 때 한 30년? 한 50년? 이것도 뭐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나중에 일본 한번 봅시다. 충격. 조선 노비는 노예와 다를까?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 그러니까 조중동 왜 이러나 몰라.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노비가 있긴 했습니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송나라 때 법으로 철폐되었고, 아니 레거시 미디어고 이 정도면 책임져야지. 송나라가 법으로 철폐했어? 여러분 나 진짜 돌아버리겠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고려 광종의 노비 앙검법, 고려 말 공민왕의 전민 변정 사업, 조선 건국되고 태종 이방원의 노비 변정 사업, 노비 관련 무슨 명령은 한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저는 임용고사를 치르고 학교를 발령받았던 사람인데, 아니 임용고사 보면 한국사가 30% 들어가고 동양사, 서양사가 20% 들어가니까 저도 동양사를 공부했겠죠. 그럼 보통 우리가 대학생 시절에 이 동양사 개론을 교과서처럼 한문 엄청나게, 그때는 어떻게 이 많은 한문을 읽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송나라 역사 다 뒤져봤습니다. 어디에도 노비제를 철폐한다는 명령 자체가 개설서에도 없어요. 그래도 불안해서 세계사 유명한 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송나라 시대 때 무슨 노비제도가 폐지됩니까? 들어본 바가 없대. 그래서 내가 중국사를 전공하는 교수님께 전화했더니 그 교수님께서도 들어본 바가 없대. 그래서 이 말을 도대체 뭘 믿고 하냔 말이죠. 중앙일보 한번 답해보세요. 송나라 때 노비제 폐지됐어요? 이영훈 씨 대답해봐. 송나라 때 노비제가, 천민제가 폐지됐어? 일단 그래서 이게 뉴라이트들 사이에서 중국은 11세기경 송나라 때 노비제가 사라졌는데 조선은 18세기까지 19세기까지 노비제가 있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게 중앙일보 유튜브 50만 정도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중앙일보 유튜브에서, 그런데 중국은 송나라 때 법령을 통해서 노비제를 철폐시켰고, 이 멘트를 한 게 기자가 나와서 해요. 아, 또 있네. 조선과 당대 선진국의 노예제도. 일반적으로 선진 문명 국가로 생각되는 국가들은 조선 이전에 다 세습적인 노예제를 폐지했죠. 아니, 와, 중국의 세습 노예제가 붕괴된 건 보통 당말의 송나라 시절로 봅니다. 와, 근거 있어? 진짜 큰일. 제가 지금도 화가 나는데, 자료 찾으면서는, 여러분 앞에서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걸 읽으면 화가 나는데 자료 찾으면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송나라의 계급구조 관련 최고의 학자입니다. 중국에서. 북송 이후, 그러니까 송나라가 전체 중국을 먹고 있을 때 북송이고, 금나라에게 중국 대륙 절반 위쪽을 빼앗겼을 때, 황하지역을 빼앗겼을 때가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가 남송이죠. 북송 이후 관부 노비와 자포의 정의가 변화했어. 정의가 변화했고 더 이상 정부 소속 노비라는 호칭말로 이들을 규정하지 않게 되었어. 그래서 하급 민간인 사인의 가족 구성과 같은 성격을 띠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대 관부 노비는 여전히 일정한 수가 존재했고, 그 성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비는 여전히 존재했다라고 송나라
계급 구조 논문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송나라는 사대부 국가입니다.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사대부의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노비가 없었다. 그 다음 또 하나, 국가가 정근대 시대에 운영되는 과정에서 각 관청에 정근대 시대 노비 없이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아시아권 국가에서 그 운영이 가능했을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역사에 기본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을 해요. 이제 그럼 송나라 보겠습니다. 저는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인신매매가 행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조선은 중앙집권이 완벽했고 모든 각 군, 현, 그리고 면에까지 지방간이 파견되는, 아이고 말 실수할 뻔했어요. 현까지 지방간이 파견되는 완벽한 중앙집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요, 개인이 개인을 인신매매하는 일이야. 조선 왕조 500년. 지금 대한민국도 그 정도 인신매매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다수 인신매매가 행행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송나라 인신매매, 오직 사람을 사서 팔아 이익을 취하는 일, 인신매매에 몰두하였다. 수많은 배를 동원해 사람들 강조에 실어 날랐고, 왜 이렇게 인신매매할까? 왜? 인신매매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은 일전에 감주를 맡았는데 지방관이었는데 어린아이를 납치 함께 데려간 일이 자주 있었다. 이게 송나라 때 이야기예요. 다. 지금 악졸 임시로 다스리고 있는데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노비들 대부분이 그 어린아이로 팔려와. 아, 그러면 이때는 이 송나라 학자 나온이 있었던 시기는 송나라 아주 초기여가지고 노비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웃기고 있네. 그렇지 않아요. 피디님, 편집하실 때 언제적 사람인가를 잡아주세요. 송나라 후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송 때 인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뉴라이트 거짓말장이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강남과 호남 지역의 백성들이 양민을 납치해 그들을 팔아 노비로 삼았다. 송사야. 송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쓰여진 송나라의 대표 역사서 송사. 남녀 2,600명을 확보해서 다시 풀어줬다. 만약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관리와 싸우다 체포된 경우에는 그 아버지나 자식이 처벌받거나 또는 노비로 삼았다. 송사. 와, 내가 진짜 군인이 도주하여 군역을 넘는 자가 있을 경우 먼저 그의 가족을 감시하고 기한 내에 자수하지 않으면 실제로 국경을 넘어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처와 자식을 나의 노비로 삼아버려. 군인이 탈령을 했을 경우 송나라에서는 아예 그 처와 자식을 노비로 삼았다고요. 그 다음 양민의 자녀를 많이 납치하여 노비로 팔았으며, 그러니까 저는 조선시대 양민의 자녀를 납치하여 노비로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뭔가 조선시대는 조금 다른 세상 같은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드라마에서 사람들 잡아서 노비로 파는 노비 시장을 보신 적이 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아, 이런 이야기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송나라 때 노비가 사라졌다는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안석의 신법 송나라 때 유명하죠. 송나라 태종이 노비를 부리지 말라라고 살짝 이야기했지만 법령으로 제대로 발표되지가 않았어. 그리고 왕안석의 신법에서도 노비에 대한 어떤 개혁이나 송나라 전체적으로 노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개혁안 자체가 없어. 근데 송나라 때 노비가 사라졌다는 근거는 도대체 뭘 믿고 무슨 거짓말을 해? 그리고 송나라 때 노비가 사라졌기 때문에 송나라 이후에 이제 요금,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는 다 노비가 없었단 말이야. 자, 갑시다. 다음. 명청 때 중국은 신분제도 노비제도가 없었다. 조선은 입으로 모화, 사모할 모, 중국 할 때 화, 화이사관 할 때 사대하면서 신분제 노비제 폐지는 왜 중국 따라서 안 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금 원나라는 정보광조이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타국민 사람들을 잡아다가 전쟁 노예로 많이 팔았고 실제로 전쟁 노예 시장이 많이 열렸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나라는 인시라는 이름의 아예 노예 시장이 존재해요. 노예를 사고 팔 수 있었으며, 자, 강남 지역에 부여 권세가 있는 집안에서 수천 수만 명 가량의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부렸다. 와, 수천 수만 명까지 노비로 부려요. 그런데 이건 원나라니까 정보광조니까 그렇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이는 명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져요. 중호시대라는 아주 세계적인 저서죠. 명나라 시대도 계속 이어지는데 명나라 노비들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자. 이제는 명나라 노비들, 명나라가 무너질 무렵, 명나라가 한 200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200년 지나서까지 청나라가 들어설 때까지 노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요, 이 명나라 노비들은 조선의 노비랑 좀 달라. 황제도 이미 바뀌었으니 주인도 마땅히 노비가 되어 우리를 섬겨야지라고 외치며 반란을 일으켜 주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죽였다. 이렇게 노비들의 반란을 겪고 불안감에 떨던 명나라 사대부들은, 명나라 지배층들은 명나라가 너무 흔들려서 이 노비들의 반란을 진압해 주지 못하니 차라리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무사히 보존해 줄 수 있는 청나라에 대거 항복했다.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이 침략하면 조선의 양반들이
유생들이 먼저 앞장서서 의병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 주인을 따라서 노비들이 함께 참전하는 그 문화와 만주족이 침략에 오니까 오히려 명나라 노비들은 자기 주인을 먼저 죽여. 그 밑에 바로 볼까요? 명나라 노비들이 길을 갈 때 흩어져서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고 사대부를 만나면 횃불 들고 포위할 즉시 모든 것을 빼앗고 반디 사지를 찢어 죽였다. 명나라 노비들의 반란이 명나라 멸망 자체를 재촉한 측면도 있었는데 어떻게 명나라 때 노비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자, 이제 청나라. 이 유영원의 방계 수록 유명한 실학자죠. 유영원이 뭔가 실수했나 봐. 중국에 노비가 있어요. 그럼 유영원은 조선 후기 18세기,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인물이니까 노비가 있지만 모두를 범죄 때문에 노비가 되거나 스스로 몸을 팔아 고용되는 것일 뿐 혈통을 따라 돼도 노비가 되는 법은 없었다. 바로 이 뉴라이트들이 유영원의 방계 수록을 가져다가 이 문장 가져다가 봐라 노비제가 세습되지 않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 유영원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 조선 후기고 정확히 중국은 청나라거든요. 자, 그럼 청나라? 유영원이 틀렸잖아. 왜냐?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려요. 청나라에서 옹정제가 강건성세라고 불렀으니까 강희제, 걸륭제, 그 사이에 옹정제. 이 시기 100년이 청나라의 최대 전성기죠. 옹정제가 뭐라고 했는가 봐. 주인과 하인의 신분을 구분해 상하를 분별하고 존비를 정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로서 추호의 방임도 허용할 수 없다. 주인과 하인의 신분이 이미 정해진 이상 영원히 바꿀 수 없다. 그 자신과 아내 및 아이들은 주인에게 의존해 옷과 음식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배신할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손 대대로 오래오래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며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도리 어긋나는 것을 꺼리낌없이 저주를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다 자손 대대로 복종해라. 청나라에서는 가생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과 같은 시대 청나라에서는 가생자 제도라고 해서 세습노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청나라에는 세습노비가 없대. 청나라 노비들은 주인이 하녀를 첩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에게 첩으로 넘겨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민과 결혼할 수 없으며 조선은 노비는 양민과 결혼도 막 함부로 할 수 있어. 해도 돼. 법적으로 막질 않아. 역시 부모의 신분을 물려받아 노비가 되었다. 제가 다른 책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보세요. 진짜 청나라의 노비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명나라 청나라 시대 노비는 조선 노비보다 많으면 많았지. 조선에서 노비를 연구한 학자들이 보았을 때는 조선 시대 노비는 중국 노비만큼 숫자가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 한족 노예라고. 이거는 제가 따로 워드를 치면 안 믿을까봐 발췌를 해가지고 온 겁니다. 청나라의 정규군, 8기군 들어보셨죠? 거기는 몽골족도 있고 만주족도 있고 한족도 있어. 근데 이러면 청나라 시대 만주족들이 한족을 노예로 부렸으니까 노예가 많았을 거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안 됩니다. 왜냐면 원나라 때는 몽골족이 한족을 최하층민 취급해가지고 원나라 때는 원나라 있고 아랍 사람 생목인 있고 그 다음 그 만주족 금나라 사람 그리고 원래 정통 남송 사람들 한족을요 완전히 최하층 취급을 해요. 차별받았습니다. 근데요 소수의 만주족은 원나라를 답습해서 한족의 불만을 겪기 싫어서 한족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인구 비례로 따졌을 때 노비의 대부분은 한족일 수밖에 없죠. 만주족은 지배층이고 아주 극소수다 보니까 그냥 일반 한족이야. 근데 일반 한족인데 노예라고 했습니다. 노비라고 봐도 되죠. 이 한족 노비가 8기군 병력 전체 병력의 25%를 차지해요. 자, 조선을 난 나라는 노비가 아예 군대도 안 가. 군역의 의무가 없어. 근데 그 유명한 청나라 8기군의 25%에서 35% 정도가 아예 노비야. 얼마나 노비가 많았으면 노비로 군대를 구성해. 그리고 진짜 학자들은 청나라 노비가 조선보다 많았을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 없는 명청 때에는 노비제가 없었네. 송나라 조선보다 700년, 800년, 900년 전에 송나라 때 벌써 노비제가 폐지됐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이제는 좀 할 수 없게끔 제가 이렇게 자료 준비해서 제시했으니 제발 여기저기 인터넷상에서도 이제는 거짓 정보가 좀 돌아다니지 않게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럼 제가 서양까지 다뤄야 됩니까? 와, 그리스 로마 인구의 5분의 2가 노예네. 아테네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당시 정복전쟁을 했기 때문에 타국민의 노예를 근데 타국민인데요. 아테네는 도시국가야. 다른 도시를 점령하면 그 도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같은 그리스 사람들이야. 맞잖아요. 로마도 초창기에는
나중에 이제 로마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피정복지 주민들을 노예로 부리지, 초창기에는 그냥 로마 사람들이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25% 이상인 노예. 아버지가, 이거 보세요. 로마 그 12표법 여러분 세계사 공부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자식을 3번 노예로 팔면, 3번째 팔려나가면 그 이후부터 자식은 이제 아버지의 지배권에서 해방된대. 굉장히 가부장적 도시가 아니죠. 가부장적 국가가 로마였고, 로마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노예로 팔 수 있어. 그럼 이 아버지가 자식을 노예로 팔았을 때 이 아버지는 로마 사람이면 자식도 로마 사람 아니야? 로마 사람이 노예를 하고 있네? 로마인 귀족은 여자 노예들과 사이에서 얻은 자녀들 모두 노예로. 보세요. 귀족이 여자 노예와 얻은 자기 자식이잖아. 노예로 부려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딴지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양 가지고 막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 유명한 루이 14세가 큰 함대를 원했고, 큰 함대에 노를 젓는 노예 숫자를 확보하기 여러 죄인들을 막 그 갤리선으로 보내는 막 그 사려고요. 여러분들 막 읽어보시고 싶으시면 정지 누르시고 잠깐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실제로 막 이렇게 노예제도가 이탈리아 동부 마을에는 16세기까지 있었고, 그 다음 이제 거의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이제 농노, 서유럽은 중세 게르만족 이동이 4세기니까 그 이후부터 거의 한 1000년간 거의 피지배층은 농노적 삶을 살아요. 그런데 제가 일본의 농민이 농노적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조선구하기 원 영상에서 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농민이 농노적 삶을 사는데 제가 볼 때는 조선 노비만 또 못했다라고 했죠. 제 생각입니다. 서양의 피지배층 농노는 조선 노비 발끝에도 못 쫓아와요. 누가 더 고통스럽게 살았는가를, 이런 것들 비교사를 보통 안 하려고 해. 강남사학자들이. 논문도 많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역사를 많이 공부하고 자료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조선 노비들은 너무 게을르고 놀고 먹었다. 나중에 이런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정지하면 해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미국도요. 흑인 노예, 물론 흑인 노예 하는 건 잘한 겁니까? 그것도 잘못한 거죠. 근데 이렇게 연한 계약 하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백인 노예들을 이렇게 부렸다. 백인 노예들이 이 미국이면 1776년에 독립선언서가 발표되니까 이게 18세기 미국입니다. 그래서 조선만 노비가 있었다. 막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제 일본은 제가 따로 할게요. 일본은 자국민을 노비로 부렸다? 그러면 훌륭하다고 박수 쳐줄 정도니까 제가 따로 할게요. 진짜 다음은 일본, 우리 마비키, 우바스테야마, 히토바시라, 쯔지기리보다 더 충격적인 일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그 일본을 물고 빠는 것들이 감히 조선을 비난하면서 자국민을 노비로 부렸던 유일한 국가가 조선이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조선에게 똥칠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망한 거짓말인지 다음 시간에 일본을 통해서 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